자, 넓이에 대해서 해봅시다. 넓이. 정적분의 활용. 즉 정적분은 정의가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변화량의 합으로 이해하라 그랬죠, 그죠? 그 변화량의 합은 넓이와 굉장히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적분의 활용, 정적분의 개념으로 보면 배우진 않았지만 정적분의 구분구조법이라는 게 나오고, 사실은 이제 구분구조법이라는 건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와서 정적분을 계산하는 어떤 관련성이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구분구조법과 정적분을 이제 하나로 묶어버리게 되죠. 구분구조법은 예를 들어서 원의 넓이를 구하거나 그럴 때도 썼고, 옛날부터 이제 삼각형을 구할 수 있잖아, 넓이를.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넓이가 크게 봐서 두 가지예요. 고등학교 2학년 몇 년 배웠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배우면 예를 들어서 그 10년 정도 배웠잖아, 그치? 10년 배워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넓이가 뭐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누가 있냐면 원이고, 원은 그냥 가르쳐줬잖아. 그 다음 또 하나가 누구냐면 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사각형은 삼각형을 쪼개서 그냥 구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는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법은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냥 직사각형의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 그 다음에 특이한 사각형 중에 하나가 이제 마름모. 아니 마름모가 아니라 사다리꼴. 윗변 밑변 더하고 높이 더하고 곱이 곱해서 2분의 1 하는 거, 그죠? 이 정도만 구해져 있는 거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 삼각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을 쭉 배우고 나면 만약에 뭐 기하까지 배웠다 막 이렇게 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한 7가지인가 돼요. 그만큼 삼각형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해요. 사각형은 사각형이랑 그냥 같이 이어붙여도 돼요. 직사각형에서. 어쨌든 구분구조법을 하는 방법은 이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넓이, 특히 삼각형의 넓이나 사각형의 넓이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넓이도 구할 수 있을까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 얘기는 그냥 상식으로 넘기면 돼요.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뭐 이런 게 사실 정적분의 선생님 정의에서 알려줬죠. A에서 B까지 있으면 이렇게 쪼갠다. 쪼개는 거예요. n개로. 알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예를 들어서 여기 넓이는 그냥 못 구하니까 여기 사다리꼴도 아니에요. 이거 못 구하는 넓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왜? 여기 높이를 함수로 알 수 있거든. 그치? 이게서 이제 구분구적 정적분의 정의죠. 이 높이가 함수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델타 x라고 하면 여기는 fx 곱하기 델타 x 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요 하나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요 하나의 넓이. 맞죠? 이게 제대로 된 넓이일까? 아니죠. 근데 그래서 일단 그래도 제대로 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1부터 n까지 다 더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층계로 된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막 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쪼개기 시작하는 거지. 그럼 이게 쪼개면 요만큼씩 날아가요. 요만큼씩 날아가요. 막 이렇게 날아가요. 여기도 봐봐. 여기 쪼개면 이렇게 구해지니까 요만큼이 날아가서 요만큼 줄어들지, 그치? 그래서 점점 가까워져요. 이미 얘는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게 넓이와 같은 거죠. 근데 이 넓이가 아니라 이게 함수기 때문에 양수 음수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변화량의 합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래서 변화량의 합이 A부터 B까지 fx, 요건 요거로 따라오는 거고, K라고 써요. 그 다음에 요거는 dx, 델타 x가 dx에 대응하는 거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A에서부터 B까지 더해라, 무한히 더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게 이제 정적분의 어떤 구분구조법의 개념인데, 이럴 때까지만 해도 변화량의 합이에요. 그런데 그 크기가 뭐로 나오냐면 정확하게 요 넓이처럼 나오긴 해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 조금 이상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상한 얘기를 좀 해보면, 이상한 얘기를 하면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안 했나? 수직선
수직선에는 점들이 있죠. 이 점을 무수히 모으면 뭐가 돼? 직선이 돼요. 여기 점들을 무수히 많은 점들을 꼼꼼하게 다 모으면 직선이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점이 모여서 뭐가 만들어져? 선이 만들어지긴 했어. 근데 선을 모아서 면을 만들지는 못해요. 그래서 면을 만들려면 면으로 모아요. 이것처럼 작은 넓이. 이것도 면이잖아. 그치? 작은 넓이를 모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거를 이제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작은 넓이들을 무한한 작은 넓이들을 더해야 돼. 이렇게. 알겠어요? 오케이. 자, 만약에 이게 사각형이라고 해봐. 사각형이라고 하면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밑변 곱하기 높이지. 이걸 문자로 두면 밑변을 x라고 둘 수 있고 높이를 y라고 둘 수 있죠. 그죠? 그래서 x랑 y랑 곱하시면 넓이가 돼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런데 작게 쪼개면 봐. 우린 아무렇게나 작게 쪼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쪼개거나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즉 누구? x축을 중심으로 쪼개거나 y축을 중심으로 쪼갤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얘가 x축이 쪼개졌으니까 x축이 되게 작아지지. 그지? 아까 x를 쪼갰더니 뭐가 됐어? 델타 x가 됐지. 얘를 극한으로 보내면 뭐가 돼? dx가 된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x축을 중심으로 쪼개면 얘가 dx가 돼요. 그럼 이 높이는 y지 뭐. x, y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인테그랄 y, x랑 y랑 곱하는데 x를 쪼개서 곱했으면 y dx가 돼요. 알겠어요? 똑같은 생각으로 y축을 쪼개서 했으면 여기가 뭐가 되겠지 이번에? dy 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 밑변의 길이가 x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를 x dy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넓이를 구할 때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게 될 거예요. 일단 요거까지는 이해합시다. 그래서 요건 무슨 식이다? 넓이는 넓이의 합으로 구한다. 알았어요? 그리고 이 안에 넓이, 작은 넓이들을 나타내는 식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됐죠?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럼 넓이를 구하는데 방법이 세 가지가 있더라는 거야. 첫 번째가 뭐냐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요거 넓이 구하고 싶어? 아이, 적분하면 되겠네. 그러면 넓이가 나와요. 알겠죠? 그런데 두 번째 경우에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생겼어. 그럼 요거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아예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그죠? 이건 변화량의 합인데 음수가 나올 테니까. 그지? 알겠어요? 오케이. 요거 마이너스 붙여.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 얘가 문제예요. 자, 보세요. 졸지 말고 보세요. 알겠어요? 얘 fx가 그냥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게 정적분을 구하면 여기가 c라고 합시다. c라고 했는데 여기 정적분을 구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2라고 하고 여기는 정적분을 구할 때 4라고 해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구하면 얼마야? 2가 나오겠죠. 2가. 그런데 넓이는 실제로 얼마로 구해줘야 돼? 6이 구해줘야 되지. 6이 구해줘야 돼. 그러니까 정적분에 마이너스를 붙이거나 정적분을 한다고 해서 구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딱 기준으로 얘는 0부터 넓이를 구하면 0부터 a부터 c까지는 fx dx를 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왜? 변화량의 합이 음수가 나오니까. 이 뒷부분은 c부터 b까지는 fx dx를 하고 변화량의 합이 양수니까 그냥 써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 따라서 이거로 이거 어떻게 풀 거야? 그래서 이거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법이
바로 제일 좋은 방법이 있더라. 어떻게? 이 함수를 다 이 함수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래서 절대값 이게 넓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넓이는 함수 fx를 절대값을 붙여서 하시면 돼요. 그럼 절대값을 붙이면 1번, 2번 케이스는 어렵지 않죠? 그냥 양수가 나오면 양수로 쓰고 음수가 나오면 마이너스 붙여서 쓰면 돼요. 3번 케이스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죠. 그쵸? 1번, 2번이었으면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3번이면 신경 써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1번, 2번, 3번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fx의 함수의 그래프를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이 그래프를 알아야 되고 이 안에 누가 있느냐? 부호가 바뀌는 부분이 있느냐? 즉 근 알파가 A, B 사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절대값이라는 게 그렇잖아. 절대값이라는 게 그렇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찾아야 돼. 그러니까 넓이에서는 여러분이 뭘 신경 써야 된다?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을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A와 B 사이에 근이 있어서 부호가 바뀌는 부분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찾아내야 돼요. 케이스 3에 속하는 애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분을 하라 그러면 이거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 함수의 대충 그래프를 보면 여기가 2고 4고 그치? 구간은 1부터 5까지니까 보면 양수인 부분, 음수인 부분, 양수인 부분이 다 있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다 따로따로 구해야 돼. 알겠어요? 양수인 부분은 그냥 구하고 1부터 2까지는 그냥 이 fx로 구하고 2부터 4까지는 어떻게 구해? 구한 다음에 뭘 붙여? 마이너스 붙이고 4부터 5까지는 다시 구해야겠죠? 물론 이 문제는 2차 함수니까 대칭성이라서 1부터 2까지 하나 4부터 5까지 하나 넓이가 어떻게 했어? 같죠? 이건 같을 거예요. 왜냐면 정확하게 대칭이 모양이 같으니까. 알겠어요? 이 모양이 같으면 이거랑 이거랑 같다고 놓고 풀어도 되지만 이 경우만 그렇지 사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쪼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함수의 그래프 그려내야 돼요. 반드시 알겠어요? 그래서 절대값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풀어야 돼요. 딱 느낌에 와서 알겠다.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어떻게 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 것 같아. 그럼 바로 안 해도 돼요. 알겠어요? 요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돌려서 어떡하지? 자 조금만 10분 안에 끝내줄게. 10분 안에. 자 만약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가지고 와야 돼. 알겠어요? 어디를 쪼개는 거야? 어디가 기준인 것 같아? Y축이 기준 보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 누구 축이 기준이야? X축이었잖아. 지금까지 우리가 X축 기준으로 했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넓이를 구하면 어떻게 누구 기준이야? Y예요. 그럼 Y니까 이렇게 풀어야 돼. Y니까 이거 X, DY로 풀어야 되고 Y가 어디서부터? A부터 B까지 이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이 함수를 Y는 fx니까 x는 gy라는 함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x는 gy니까 gy. 마치 역함수 구하는 거와 같죠? 이렇게 바꿔서 푸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풀어서 요 넓이에서 이걸 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역함수 때 배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함수가 나왔으면 봐. Y축으로 하면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Y축에 대해서 넓이를 구해라. 이게 절대값인데 이것도.
y축에 대해서 넓이를 구해라. 그럼 여러분 먼저 뭘 써야 돼? y축으로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dy니까 앞에 누구 써야 돼? 그래 x 써야 돼. x. 넓이는 xy라 그랬잖아. 그치? 얘가 y니까 앞에다 누구 써야 돼? x 써야 돼. 그리고 x에 대한 함수를 찾으세요. 그 전에 이때까지 했던 건 별로 어렵지 않아. 여기가 dx면 여긴 누구겠어? y죠. 그러니까 y는 뭐라 그래? 함수가 주어지잖아요. x가. 그치? 그러니까 얘를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y축으로 푸세요. 그러면 갑자기 이거 어떡하라는 거지? 그냥 x에 대해서 할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y에 대해서 풀어? 그러면 dy인 거고 그럼 앞에는 뭐야? 앞에는 x인 거야. 그럼 이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x는 함수를 반드시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을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찾아서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넓이기 때문에 이게 다 절대값이어야 돼요. 알았죠? 여기까지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공식을 좀 알려주려고 했더니 몇 명이 졸기 시작해서 조금 여기서 멈출게요. 자, 넓이 좀 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합시다. 숙제는 보자. 여기까지 하라고? 너무 적지 않아? 활용까지. 유형 5까지. 전까지? 아니 활용까지. 활용까지 그냥 활용까지. 오케이. 유형 5까지. 괜찮 할만하죠?